안녕하세요. 경제 기자와 앵커가 만드는 쉽고 재밌는 경제사라다. 저는 오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리비안과 루시드와 리비안 이렇게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두 군데의 전기차 회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자동차 업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포드 모터스입니다. 전통의 강호,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자동차를 만든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중 하나죠. 포드 모터스. 한때는 굉장히 회사가 어려웠고 회사가 없어질 걱정까지 했었던 이 포드 모터스. 최근에 들어서 이 전기차 시대에 들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이죠. 52주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21달러에 마감됐고요. 굉장히 높은 기록. 불과 작년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낮은 한 자릿수의 주가를 보였었거든요. 이 회사 1년여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신할 수 있었는지, 비결은 뭔지, 내놓은 전기차도 없는데 뭘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번 포드 모터스 만나보시죠. 포드 모터스의 주가 상승, 포드 모터스의 미래 가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바로 CEO 덕분입니다. 지금 CEO를 맡고 있는 짐 팔리 CEO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짐 팔리 CEO로 포드의 수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바로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짐 팔리가 내부 승진을 한 것인데요. 짐 팔리는 자동차 업계 출신으로 자동차를 알고 자동차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CEO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짐 팔리의 선임이었던 제임스 해켓이라는 CEO는 짐 팔리와는 달리 가구회사 출신이었죠. 짐 팔리 CEO, 포드의 수장이죠. 1962년생이고요. 우리 나이로는 이제 61살입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도요타와 렉서스, 잘 만든다는 도요타와 렉서스 출신이고, 포드로 영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렉서스의 총괄 담당이고요. 그러니까 고급 라인을 담당하는 담당자였고, 부회장까지 렉서스에서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짐 팔리의 할아버지가 이 포드로 짐 팔리가 오게 된 원인 중 하나였는데, 1914년, 굉장히 옛날이죠. 헨리 포드가 만들었던 미시간 공장에서 이 포드 차를, 그 당시에 최초의 차에 가까웠던 그 포드 차를 만들었던 정비공 중 하나였다고 하니, 짐 팔리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포드로 꼭 가겠다,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렉서스에서 2007년 11월쯤 이제 포드로 자리를 옮기게 된 짐 팔리. 짐 팔리는 바로 미주 대륙, 그러니까 아메리칸 대륙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위에서는 캐나다부터 밑에서는 브라질까지 굉장히 넓은 포드의 시장을 이 짐 팔리가 총괄 맡게 되는데, 이후에는 포드의 럭셔리 브랜드죠. 현재도 굉장히 주가가 같이 오르고 있는 링컨의 올드함을 이노베이션하는, 개선하는 작업의 담당자가 됩니다. 현재 커세어라든지 에비에이터, 예를 들어 구형 디자인이었던 내비게이터를 좀 신형 디자인으로 바꾸고 네이밍 그리고 브랜딩을 다시 하는데 일조했던 것이 바로 현재 포드의 CEO 짐 팔리입니다. 사실 포드에게 있어서 짐 팔리가 CEO가 된 것은 굉장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4년 동안 짐 팔리의 선임이었던 제임스 해켓이라는 CEO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구 전문 기업 스틸케이스에서 30년을 일했고요. 특히 스틸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케아 같은 해외 업체, 값싸고 품질 좋은 업체가 들어오자 담당했던 주요 부문이 사업 재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킬링, 이 목 자르는데 아주 전문가였죠. 포드가 한창 이제 다운사이징을 할 때 이 사람이 필요했던 건데, 문제는 뭐냐, 그 시기 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포드가 해야 했던 것은 이제 자기들의 다운사이징도 하고 재무 개편도 하는 게 중요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전기차 전환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반자율주행 기술도 개발을 해야 했던 시기였는데 이 4년의 시간을 사실상 허송세월했다. 다운사이징 하는 데만 시간을 보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여러 가지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장기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단기성 수익 강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스마트 모빌리티 뭐 빌려주고 카쉐어링 역시 차 빌려줘서 수익 사업을 하는 이런 거에 치중을 했고요. 진짜로 이 해켓이라는 전임 CEO는 30억 달러를 이제 생산 비용을 줄이겠다. 인건비도 10% 절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을 구체적으로 회사의 규모를 돈을 줄이는데 더 큰 목표를 갖고 있던 CEO였습니다. 사실 포드 이사회가 이 제임스 해켓의 4년 이후에 제임스 해켓을 연임하지 않은 거는 어쩌면 당연해 보였어요. 사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 미국 대통령 뽑듯이 연임을 한 번 정도는 하는 그런 관례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4년 임기 이후에 한 번 정도를 더 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얄짤없이 바로 자르고 짐 팔리를 COO에서 CEO로 바로 선출을 한 거죠. 왜냐면 물론 재정적으로 뭐 삭감을 하고 뭐 수익 사업을 하고 이래서 약간 재정적인 여유는 생겼을지 몰라도 주가 관리가 완전히 안 됐어요. 이 제임스 해켓이 포드 CEO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있는 사이에 포드의 주가가 얼마가 떨어졌냐면 40%가 떨어집니다. 포드 주가가 4년 동안 40%가 떨어지고 하다못해 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됐던 1월부터 제임스 해켓이 짐 팔리에게 바통을 넘겨줬던 10월까지 이 한 해 동안 또 3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했냐면 작년 4월에 포드 한 주당 가격이 4달러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최저치였고 이 4달러라는 게 포드가 예전에 이제 2008년, 2009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실상 회사가 없어질 위기까지 처했었는데 이때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알 수 있죠. 작년 4월에 4달러였고 지금 2021년 12월에 21달러까지 올랐으니까 상승폭이 엄청났고 이사회의 선택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CEO가 짐 팔리가 된 데는 포드도 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전기차가 이제 막 나오고 하다못해 테슬라는 이 짐 팔리가 CEO가 될 때 엄청나게 차를 팔기 시작한 그런 해였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매해 전기차의 시대를 이끌었고 GM에서는 뭐 그냥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연기관 패밀리지 않냐 이랬었는데 쉐보레 볼트가 나왔죠. 쉐보레 볼트도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업계에서는 포드가 스스로 진짜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드는 사실 2018년, 19년까지만 해도 미국산이니까 그냥 사준다. F150이 싸고 좋으니까 그냥 연식 교체를 한다.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는 브랜드였어요. 진짜 이건 뭐 구리긴 한데 사실 선택권이 없다. 예를 들면 포터 같은 거예요. 포터는 봉고 아닌 포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화물차를 사려면 그런 식으로 이건 뭐 그닥 좋진 않은데 뭐 이 차밖에 없으니까 산다. 이런 느낌의 차 브랜드가 바로 포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를까 이제 짐 팔리가 CEO가 되어 컨퍼런스에 몇 번을 이제 CNBC에도 출연을 하고 하겠죠. 그럴 때 매번 한 얘기가 포드가 망할 처지에 처해 있다. 긴급한 상황에 위치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원들의 각성, 회사 자체의 각성을 굉장히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한 게 전기와 자율주행차에 집중한다. 이렇게 이제 취임 일성으로 발표를 해요. 번 돈을 차세대 사업에 몽땅 퍼붓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포드가 여태까지 투자한 것도 없는데 무슨 수로 이제 와서 전기차를 성공시킬 거냐. 그리고 내연기관의 기존의 직원들, 내연기관에 익숙한 엔지니어들,
내연기관만 만들던 연구소 사람들, 내연기관에 최적화해 있는 재정 세팅들, 이런 거가 굉장히 큰 부담이고 낭비에 가까워질 텐데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훨씬 많았겠죠. 훨씬 냉소적인 반응들. CEO가 바뀐다고 개발진은 그대로인데 포드가 뭘 한다고? 근데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갑자기 포드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에 막대한 돈을 붓고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작년 10월에 짐팔리가 취임하고 1년 동안 주가가 113%가 오릅니다. 100%가 넘게 올랐어요. 이게 짐팔리의 저력이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10월 28일인가요? CNBC에 짐팔리가 나와서 굉장히 막 활짝 웃으면서 전기차 시대의 포드가 승자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처음으로 내비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드가 변신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놨던 차가 하나 있죠. 이제 포드 하면 생각나는 스포츠카 머스탱이 있는데, 머스탱의 전기차 버전인데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 마크 2, 마하 2라 그러는데 마크 2 전기차가 나왔어요. 굉장히 세련되면서 파워풀하고, 그리고 이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가 굉장히 전기차스럽게 변신한, 포드가 이제 뭔가를 하긴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된 바로 그 변화의 증거, 포드 머스탱 마크 2를 등장을 시킵니다. 물론 엄청나게 팔리진 않았고 약간 상징적인 자동차 이렇게 남게 됐죠. 초기다 보니까 테슬라와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 부분, 특히 열 관리, 배터리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포드가 전기차, 순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드가 전기차 시대에는 선두가 될 것이냐, 저는 감히 포드도 리비안, 루시드, 테슬라 이 반열에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마크 2, 이 포드 머스탱 마크 2를 성공을 시켰고 실제로 등장을 시켜서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포드가 우리나라 SK 이노베이션하고 굉장히 큰 배터리 공장도 실제로 합작으로 설립을 하고 있고, 독자적인 이제 모터 개발, 배터리 셀 개발, 그래서 이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기차를 뽑아낼 수 있는 캐파, 이런 것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다른 것보다 높습니다. 특히 이 리비안과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곳에서 이제 배터리 팩을 받아서 써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아니고 합작 공장에서 나온 배터리 팩을 포드가 직접 갖다 쓸 수 있다. 그리고 포드는 미국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죠. 유럽에도 공장이 있고 얼라이언스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부품들을 현지에서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회사다. 이 점에서 이 전기차 브랜드로 나올 라인업만 잘 세우면 포드가 앞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또 주목받는 차도 갖고 있어요. 바로 F150 라이트닝. 제가 이제 리비안과 비교할 때 F150 라이트닝을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F150 라이트닝은 미국 차종의 전체가 판매량이 100이면 라이트닝이 30, 40대가 팔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리는 픽업 트럭입니다. 미국은 픽업 트럭의 판매고가 한 해에서 거의 60, 70%를 차지하는데 거기서 절반이 F150이에요. 이 F150 레전드 픽업 트럭의 전기 버전 라이트닝이 곧 출시가 됩니다. 이 사전 예약으로만 20만 대 이상 된 상태고, 물론 포드 자동차가 현재까지 머스탱 마크 2를 제외하고는 전기차 자체를 내놓은 레코드는 없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차다라고 해서 마크 2가 카인드라이버, 올해 자동차 이런 걸 수상한 게 아니고, 포드의 변신, 그리고 포드가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혁신성, 이런 것에 더 큰 점수를 줬기 때문에 올해 자동차를 탄 것이었고요. 현재 나오게 될 자동차는 내년에 F150 라이트닝 정도가
전부인데, 물론 그 뒤에도 계속 있습니다만 라인업의 자동차 컨버전이 굉장히 순차적이고 빠르고 공격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짐 팔리가 CNBC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모델 T, 포드가 만들었던 최초의 자동차 수준의 최대 전환기다. 디지털 혁신 시대의 포드가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포드를 주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호구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포드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직은 저평가된 이 주가, 오르고 있지만 저평가된 주가, 이것을 더 끌어올리면서 투자자도 만족시키고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포드의 옛날 명성 생각하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